네, 화요일장의 투자 전략도 이분과 함께 탄탄하게 미리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오늘도 함께 해보시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반적인 국내 증시 지금은 좀 어떻게 갈피를 잡아봐야 될지부터 이슈 통해서 좀 전체적인 투자 중심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라클 그리고 브로드컴의 이 실적이 AI 거품론을 좀 다시금 자극을 하면서 간밤 미증시에서도 기술주들 또다시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고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좀 타격을 받는 모습이었죠. 박병주 매니저의 한마디는 브로드컴발 AI 거품론, 지난주에 또 맥쿼리에서 내년에 코스피 6,000피까지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 여전히 강세론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실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여전히 시장은 상승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지,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일지, 그 안에서 또 어디를 봐야 될지 좀 한 번에 정리해 주세요, 이사님.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브로드컴이 빠졌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제 하락으로 끝났지만 테슬라하고 그 리비안 같은 경우는 올랐더라고요. 네. 또 그런 부분이 우리하고 또 많이 연관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거품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6,000피가 가능, 제가 이렇게 제목을 좀 다시 한번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가를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학경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자, 맥쿼리죠. 제가 이 맥쿼리 증권사를 왜 그 긍정적으로 보냐면, 뷰를 긍정적으로 보냐면, 두산에너빌리티가 2만 원 초반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원전에 대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앞으로 미국발 호재를 얻는다는 얘기를 2만 원 초반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7만 원을 넘어서고 9만 원까지 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회사는 약간 시장이 어두울 때 긍정적으로 말해서 맞추는구나. 그런 걸 저는 이제 일단 인식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맞췄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리포트를 저는 신뢰를 할 수 있는데 다시 포효를 한다. 사자처럼 포효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6,000피 가는 길인데, 자, 여기서 그러면은 퍼가 내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으로 본다면 퍼가 9.4배라는 뜻인데,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내년에 주당 순이익이, 즉 순이익이 전체적으로 48% 성장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야, 미국과 일본과 대만과 한국 그거를 상호 비교를 했더니, 자, 우리 서학겸 여러분, 이거 잘 보시잖아요. 잘하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얼마나 우리나라가 저평가돼 있나. 요즘 보니까 미국 주식 별로 먹을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시면 그래서 한국은 퍼가 12.86이고 대만은 우리보다 2배네요. 그 일본도 높고요. 미국은 23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가총액이 그 각 국가의 시가총액이 순이익에 비해서 이렇게 그 배수만큼 높아 있다, 그런 말이죠. 미국은 23배예요. 한국은 약 12.86인데, 그런데 아까 제가 이슈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년에 순이익이 48%가 올라가니까 요게 9.46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맥쿼리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순이익이 올라가니까 여기 9.46이니까 여기에 비해서 평균치를 맞춰줬을 때 퍼를 15배, 14배 정도 본다면 코스피가 6천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당히 이성적으로 분석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볼까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중심은 누가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 순이익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이유는 메모리가 공급 부족이고, 그 또 이제 한 가지, 우리나라 현 정부에서는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정책들, 예를 들어 자사주 소각이나 그 다음에 배당 분리과세,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돼가 내년에 시행이 됐을 때 우리 코스피를 아까 대만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 저평가된 것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걸 종합적으로 본다면 지금 브로드컴이나 이번에 최근에 AI 거품론이 나올지라도 이익의 증가치가, 결국은 이익의 증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코스피는 6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요걸 보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면서 지금 투자를 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이 대만 그리고 일본, 미국 증시까지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를 비교해 주셨어요. 여전히 국내 증시 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너무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이 지수의 상승을 뒷받침해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쪽에 대한 업황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이 있고 국내 내부적으로도 정책적인 부분이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의견까지 저희가 이슈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이제 들어볼 시간인데요. 첫 번째 주력 상품 바로 한번 공개해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이제 나우 아이비를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창투사를 지금 들고자 않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우리 대통령이 임기 2년 차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대통령 임기가 5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기 1년 차는 대외적인 부분을 신경을 쓰고 미국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임기 2년 차는 자기들이 이제 대선에서 공약을 내세웠던 정책을 본격적으로 집행하는 단계죠. 그랬을 때는 거기 관련해서 대통령 공약에서 내세웠던 예를 들어 중소형 벤처기업을 육성한다. 바로 창투사 아니겠습니까?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투사들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키웠던 회사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IP를 통해서 자기들 수익을 회수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는데 네. 자, 이 회사를 보니까 3분기까지 누적으로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요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얼마만큼 이익을 많이 빼느냐. 영업이익을 보니까 128억입니다. 돈을 쏠쏠하게 잘 보고 있어요. 그리고 순이익도 102억인데 자, 이번에 12월 22일 날 삼진식품이죠. 우리가 서울역이라 가면 어묵을 먹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어묵을 파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 지분을 20.92%를 원래 투자를 했었는데 상장하게 되면 그거를 이익을 이제 회수할 수 있는데 요보다는 큰 게 요겁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국내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부분에서는 1등을 차지하고 있고 한 가지는 엔비디아의 상품을 총판 계약을 하는 그런 총판 판매하는 계약을 최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사가 내년에 상장했을 때의 규모가 무려 4조에서 6조를 받는데 나우아이비는 이 회사 가치가 4천억대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요때 상장해서 회수를 되게 된다면 무려 10배 이상의 이익을 거두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보다는 여기 하단 라인을 보면서 즉 메가존 클라우드가 내년에 상장했을 때 그런 회수 기대감이 이번에 그런 부분이 나와가지고 본격적으로 거래가 터졌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우아비가 어제 또 상당히 탄력적인 시세를 보여줬죠. 이사님이 최근에 이슈 통해서 창투사를 봐야 된다라고 전략을 주셨는데 어제장에서 나우아이비 22% 급등하는 엄청난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 그리고 나우아이비 이 삼진식품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모멘텀 정리해 주셨고요. 차트도 한번 분석해 주세요. 어제장에서 긴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요게 지금 아시다시피 요거는 볼린저 밴드죠. 제가 여러분들이 이기기 편하게 악의비라고 말하는데 이 볼린저 밴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가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요거 안 했으면 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올라간다면 왜 보느냐? 이제는 하락 추세를 끝내고 올라가겠다는 신호가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그러면서 악의 입을 쫙 벌렸고요. 요거는 일봉이고 그다음에 주봉에서도 악의 입을 벌렸잖아요. 계속 하락 추세로 몇 년을 빠졌는데 요 하나 때문에 저는 이제 방향을 보고 그렇다면 하락 추세가 끝나고 이제 올라간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원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악어입이 이제 벌려지기 시작한 시점이고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점에 들어왔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여기 부분에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들이 물린 사람들이나 이익 본 사람들 내가 번져놨네? 그런 물량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그거를 줍줍해서 받아 먹는 거죠. 그래서 매수가 범위를 저는 1,510원 말씀드렸고 혹은 시초가 말씀드렸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권이 1,622원, 2차 목표가는 15% 이권이 1,750원, 손절가는 1,2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포트에 기존에 담고 있던 종목에 대한 리뷰, 후속 전략 통해서 한번 세워볼 텐데요. 어제 장에서 자동차주가 다 잘 가는 흐름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11월 26일에 편입했던 현대위아는 상당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2차 목표가였던 65,600원까지 달성을 했고요. 수익률은 27.5%를 최고가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5% 가까이 상당히 시장 대비 잘 가주는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 이사님이 현대위아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봐도 될 종목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죠. 지금 구간에서 좀 상방을 얼마나 더 열어둘 수 있을까요? 자, 이 종목을 한번 제가 월봉으로 봤습니다. 네. 자, 박병주 매니저는 어떤 전문가 시청자 여러분들 한눈에 아실 거예요. 자, 오랫동안 빠지고 나서 여기서 외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쌍바닥을 다졌는데 악의입을 탈 때 악의입을 안 타면 저는 5년 동안 이 주식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악의입을 안 탔기 때문에. 타니까 즉 추세가 위로 돌아서는 것을 보고 나서 다시 저희가 일봉에서는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친 자리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가서 계속 올랐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가 터지면서 갔는데 이 회사는 지금 숨겨있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현대그룹에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봐야 되는 저는 아직도 저는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로봇의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는 현대위아 다음 목표가는 좀 얼마로 설정을 해볼까요? 다음 목표가는 제가 7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상방은 멀리 남아있다라고 진단해 주셨고요. 다음 목표가 3차로는 저희 73,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력 상품도 들어볼 시간입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시죠. 바로 대한전선이 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먼저 실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이 종목을 믿을 수 있느냐, 그 실적을 봐야 되겠죠. 한번 지표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매출액이 이제 요게 중요하죠. 요거 다 지났기 때문에 3조 8,882억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515억이고 순이익이 이제 910억인데 요렇게 이익이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 ROE가 5.7, 6.5인데 배당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화할게요. 배당 좀 주라고. 그래서 배당만 만약에 1%만 정도 늘린 다음에 주가는 더 가갈 수 있는데 제가 전화 바로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 회사가 아주 주업이 뭐냐면 요거죠. 자, 전력, 통신, 인프라용 케이블 소재를 자기들이 생산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구리값이 중요하죠. 구리값이. 최근에 구리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구리를 낮은 가격에서 사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서 생산해서 판매하니까 거기서 이익을 얻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딱 자기들이 스스로 또 전선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종합전선 기업인데 경쟁하는 회사가 LS전선인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회사 지주회사가 누구냐면 호반산업이에요. 근데 호반산업이 LS전선 지분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죠. 두 개가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시장 파이가 크기 때문에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파이가 적다. 경쟁이 않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고속도로, 그 다음 미국은 전력 인프라 향. 요거는 계속해서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계속 호재성 그 상황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이 오늘은 전선주 안에서 대한전선을 가져줬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또 AI 이 버블론이 다시금 좀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을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기술적인 매력도가 있을지 궁금한데 차트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겠어요? 자, 이거 주봉인데 이렇게 선을 그걸 왜 그러냐면 우리가 등산 오를 때 어떻게 깔딱하게 오르고 나서 쉬었다가 또 오르다가 쉬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어려운 고비를 깔딱고개 넘어서 가지고 쉬었다가 하자. 그렇죠. 근데 일봉에서 보니까 이제는 다 쉬었어. 나 이제 가도 돼. 왜 그렇습니까? 악어 입에 들어오면 저는 안 보죠. 네. 많이 쉬었어. 이제는 나 갈 거야. 악어 입 탈렸네요. 그래서 악어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악어입은 내가 살 때하고 안 살 때를 명확히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어입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추세가 위쪽으로 가는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종목을 올라타 보는 게 확률적으로 더 유리하다라는 게 포인트죠. 가격 전략 지금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이사님? 자, 매수가 범위는 23,300원 시가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이 26,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28,000원, 손절가는 1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 창투사 안에서 나우 아이비 그리고 대한전선까지 두 가지 주력 상품 담아봤고요. 저희가 포트에 지금 담고 있는 종목들 줄줄이 목표가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시간 관계상 리뷰는 지금 한 기업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면 더 많은 기업들 후속 전략 좀 자세하게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미국 증시가 지금 일라일이라는 그 제약바의 대장, 이 종목이 이제 조정을 마치고 드디어 악어입 타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특히 생물보안법이 올해 연말 안에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게 된다면 거기 관련주, 그래서 어제 제가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했는데 이 종목도 급등했거든요. 그런 제약바이오 관련주뿐만 아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빠져도 테슬라, 리비안이 올라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율주행차하고 로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로봇 관련주 클로봇을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려가지고 무려 지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90% 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2의 클로봇을 제가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그런 종목을 또 문자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죠. 네이버 검색창 N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글자를 터치하시면 종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연말 같은 경우는 내년에 1, 2월 달에 정책주를 준비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침 8시 무료 방송에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이 이 시간이 주력 상품 시간에 일라이릴리 차트를 봐주신 적이 있는데요. 일라이릴리가 이제는 이 악어입에 다시 올라탔다라고 진단을 힌트를 좀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구체적인 수혜주 오늘 무료 방송 가시면 들을 수 있고요. 네이버 밴드에 가시면 로봇과 자율주행 2차 전지 쪽 안에서 베스트 탑픽까지 또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또 탄탄한 종목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